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 융단 폭격, 이번에도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한 정당을 저격하겠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초상집입니다. 단 한석도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의원조차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청와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청와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 딱 두 곳인데 한 곳은 후보도 못 냈고 한 곳은 후보를 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정신승리를 강조하는 일부 발언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패입니다. 아니 초상집입니다. 자, 이번 선거를 보면요, 창원 성산구에는 후보 단일화에서 일단 여영국 정의당 후보한테 밀려서 아예 그곳은 명함도 못 내밀었고, 통영 고성 이곳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양문석이 과거 총선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얻었다. 그 지역은 원래 한국당 텃밭인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요, 통영시장, 고성군수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버렸습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PK 지역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탄생하고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경남 민주당이 결코 힘든 지역 아닙니다. 이번 창원 성산구 지역도 창원시장이 누굽니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허성무는 TV 패널로 많이 나와서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만 당시 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 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받고 당선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는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 되어버렸습니다. 피한 걸까요? 게다가 양문석 후보 선전했다고요? 아닙니다. 참패입니다. 정신승리 강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에 패배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곡소리 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정신승리 선방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창원 성산에서는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서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선은 19대 총선의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게 성과라고 판단한다. 정신승리입니다. 이건 정말 비참해진 게 지금 민주당의 처지입니다. 자, 회의 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얘기가 없다. 이게 답니다. 홍영표의 표정이 늘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 오늘 오후 6시 신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말고는 공식 일정도 없다고 합니다. 피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부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끝을 흐렸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특히 통영 고성에서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23%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양문석을 눌렀다는 데 대해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PK 지역 의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 PK 지역 의원은 통영 고성이 워낙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도 득표율 한 자릿수 차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23%포인트 몰랐다.
참모들한테 정신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이 정도 참패를 갖다 이렇게 얼버무립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만 해도 16개의 경남 지역에서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는 물론이고 18개 기초단체장들 중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PK에서의 민주당 약진이 놀라웠습니다. 아시다시피 PK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지금 PK의 민심은 부글부글입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이렇게 정신승리를 외쳐봤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 민심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불만. 자, 왜일까요? 지금 이 선거 전에 중앙 언론을 통한 보도는요, 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선거 전이 한창일 때 불거진 7명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결례에 대한 비판 여론,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의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 투기 의혹, 재개발 알짜배기 땅이라고 합니다. 알짜배기 건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과 행동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부글부글이 민심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서울지역 한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항상 중심에 있는데 어차피 선거는 당이 치른다. 이제 청와대가 좀 뒤로 빠지고 당 중심으로 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의원은 청와대가 현안마다 자꾸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는 등 노출도가 너무 높다.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와대 뒤로 빠져. 문재인 뒤로 빠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석 국회의원석밖에 안 되는 작은 초미니 선거였지만 국민들은 유감없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모른다면 다음 총선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한국당이 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작년 지방선거 때 사실상 압승입니다. 부산에서도 구청장 여러 명, 다수가 당선되고 부산시 의회 의원들은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할 정도로 PK 지역에서 민주당 인기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은 민주당 사람들은 부글부글 할 겁니다. 부들부들 뜰 겁니다. 이제 권력투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청와대는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말들이 나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디로 간다는 등 양정철 전 홍보비서관이 실권을 잡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등 실제 양정철 전 비서관은 5월달이면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총선 작전을 짜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막중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내분이 시작될 수도 있고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두고 말이죠. 이미 지금 내년 총선 룰 정하자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간다더라. 진영 박영선 의원에 빠졌다.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더라. 이런 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양정철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영선 지역구인 구로을에 출마한다는 설이 타다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부글부글합니다. 어쨌든 보궐선거는 초상집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얼마 전 개각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이 있다고 청와대 일부 반기를 들었고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싸움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특히 열린우리당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뺏지 달아준 대통령인데도 상황이 변하면 가차없이 안면을 몰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되기 때문에 찻잔속의 태풍? 조금 숨어있는 듯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은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에게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초상집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 선거 결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